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상상만 하던 AI 에이전트, 이제 직접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실전 랭그래프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정말 완벽한 안내서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그래프 사고를 머리에 장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수정하고 심지어 기억까지 하는 그런 똑똑한 에이전트의 기초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다져보는 거죠. 혹시 AI 에이전트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단순한,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쭉 가는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 보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뭔가 하다가 꽉 막히는 느낌. 순환도 안 되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고치지도 못하고 대화의 맥락도 자꾸 까먹고 이런 벽에 부딪혀 보셨죠? 기존 에이전트들이 대부분 왼쪽처럼 그냥 정해진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같았어요. A에서 B로, B에서 C로, 끝. 근데요, 만약에 에이전트한테 도시 전체 지도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 길이 아니네? 하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선형적인 체인에서 상태를 가진 그래프로 넘어가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이 단순한 선형 체인,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만 가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상태가 없다. 즉, 스테이트리스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단계에서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로부터 배울 수도 없고 여러 번 오가는 대화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랭그래프가 나타난 겁니다. 이건 그냥 도구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아예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단순한 체인을 만드는 대신에 우리는 상태 머신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자신의 기억, 즉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엔 이걸 해볼까? 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순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거대한 그래프를 설계하는 겁니다. 랭그래프로 뭔가를 만든다는 건 결국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조합하는 과정이에요. 첫째, 에이전트의 기억을 담는 상태. 둘째,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함수들인 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드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정보가 흐르게 할지 결정하는 엣지. 이 세 가지 앞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에이전트는 도대체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바로 여기서 상태가 등장합니다. 이 상태라는 건요, 작업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 유지되는, 말하자면 하나의 공유 데이터 창고 같은 거예요. 에이전트의 뇌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기억장치, 즉 뇌 구조는 보통 파이썬의 타입드딕트나 파이덴틱 같은 걸로 딱 정해진 틀, 그러니까 스키마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에이전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도 데이터가 뒤죽박죽되지 않고 항상 예측 가능한 형태로 유지된다는 거죠. 아주 깔끔해요. 이 문장은 꼭 기억해 두세요. 상태는 뭐다? 바로 단일 인실 공급원이다. 시스템의 모든 부분, 모든 노드들이 바로 이 상태라는 중앙 허브를 보고 정보를 얻고 또 업데이트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덕분에 에이전트가 헷갈리지 않고 코히어런트한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리듀서라는 겁니다. 보통 상태를 업데이트하면 이전 정보는 그냥 싹 지워지고 새 정보로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채팅할 때 이전 대화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쌓여야 하죠.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이 리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operator add 같은 걸 쓰면 랭그래프 이거 덮어쓰지 말고 기존 거에다가 새로운 메시지를 더해줘 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아주 똑똑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조립되는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 이제 우리 에이전트는 기억력을 가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바로 그게 노드와 엣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드는 공장의 전문 기술자들이에요. 각자 맡은 일이 있죠. 그리고 엣지는 이 기술자들 사이를 오가는 컨베이어 벨트인 거예요. 이 벨트가 물건을 다음 공정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땐 이거 불량인데 하면서 이전 단계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도 하는 거죠. 바로 그 흐름 제어를 엣지가 담당합니다.
이걸 코드로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기술자 함수가 있습니다. 하고 노드를 추가해주고, 자, 이 기술자가 일 끝나면 저쪽 기술자한테 보내세요. 하고 엣지로 선만 그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랭그래프의 진짜 멋진 기능 중 하나죠. 우리가 짠 코드, 그 에이전트의 생각 흐름을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동으로 그려준다는 거예요. 특히 에이전트가 복잡해지고 막 순환하기 시작하면 이런 시각적인 자료가 없으면 디버깅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내 에이전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기능입니다. 랭그래프는 개발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좀 선언적으로 이 노드랑 저 노드를 연결해줘 라고 하는 그래프 API가 있고요. 좀 더 전통적인 코딩 방식처럼 순서대로 명령을 내리는 펑셔널 API도 있습니다. 그럼 뭘 언제 써야 할까요? 이 표가 딱 정리해 주네요. 만약 여러분이 만드는 에이전트가 아주 복잡한 조건 분기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시각화하면서 작업해야 한다. 혹은 여러 명이 함께 개발한다. 그럼 무조건 그래프 API를 쓰세요. 반면에 기존에 짜놓은 코드에다가 랭그그래프의 순환 기능만 살짝 추가하고 싶다거나 비교적 단순한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 보고 싶을 땐 펑셔널 API가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이건 그냥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찾은 정보를 스스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RAG 에이전트라든지 대화 내용을 절대 잊지 않는 챗봇, 아니면 여러 에이전트가 한 팀처럼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를 푸는 시스템까지 정말 이전에는 상상만 하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일방통행이던 체인에서 사통팔달 도시 지도 같은 그래프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의 수준이 정말 극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 오늘 배운 이 그래프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초 위에 더욱 복잡하고 흥미로운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 볼 거니까요. 기대해 주세요.